안녕하세요. 개념 끝장내기 화학 짱쌤 장은경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더운 날 중에서 유독 더 더운 날이 있습니다. 언젠지 아세요? 바로 비가 오기 직전입니다. 그럼 비가 오기 직전엔 왜 더 더울까요? 그것은 수증기가 물로 상태가 변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을 주변에 이렇게 버리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처럼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열을 방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인공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 방출하게 되는지 그 과정과 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열 에너지를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나게 화학 공부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끝장낼 개념들 마주하러 같이 가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체였던 물질을 계속 가열하면서 시간에 따라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프를 살펴봤었어요. 그때 그 그래프 이름 기억하나요? 바로 가열 곡선이었죠. 오늘은 그것과 반대 그래프를 배우려고 해요. 기체 상태의 물질을 냉동실 같은 곳에 집어넣고 계속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물질의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러한 그래프를 냉각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질의 냉각 곡선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로축은 냉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냉각을 더 계속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그 기체 상태였던 물질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온도가 점점 시간에 따라서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온도가 내려갔다 일정하다, 내려갔다 일정하다, 내려가는 계단 형태의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을 구간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온도가 내려가는 곳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 다섯 번째 구간, 이렇게 5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각 구간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구간을 보도록 할게요. 기체 상태인 물질을 냉동실에 집어넣고 냉각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때 물질의 상태는 기체가 되겠죠. 기체인데 계속 냉각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는 점점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분자운동은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지금 기체를 냉동실에 집어넣고 계속 냉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체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부터 뺏깁니다. 즉, 기체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열 에너지를 주변에 방출하게 돼요. 그러면 기체의 입장에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온도가 낮아지면서 분자운동은 점점 둔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온도가 쭉쭉 내려가다가 두 번째 구간 볼까요? 이번에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계속 냉각함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지 않고 일정한 구간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구간에서 상태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어떤 상태였느냐? 기체 상태였죠. 그런데 이 기체 상태였던 물질이 액체 상태로 변합니다. 이러한 상태 변화를 우리가 액화라고 하죠. 액화가 되는 동안은 왜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가?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는요, 분자운동이 굉장히 둔해지죠. 그럼 분자운동이 점점 둔해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주변으로 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변으로 이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 이 방출된 열 에너지 때문에 아무리 냉각해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거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바로 온도 하강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때의 이 온도를 뭐라고 할까요? 기체가 액체 상태로 변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이것도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액체로 변했다면 세 번째 구간으로 갑시다. 세 번째 구간은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왜? 물질의 상태가 모두 액체로 변한 상태에서 계속 냉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는 점점 내려가지요. 그럼 이동안 분자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액체를 계속 냉각시키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열 에너지를 주변에 뺏기게 되죠. 즉 액체 입장에서는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요. 그럼 분자 운동은 점점 둔해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네 번째 구간 갈까요? 네 번째 구간 가면 또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온도가 냉각함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일정하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때도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상태에서? 바로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응고가 되면서 응고될 때 볼게요. 액체보다 고체는 분자 운동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에너지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돼버려요. 그럼 이 남는 에너지를 주변으로 버리게 되죠. 지금 아무리 냉각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물질이 주변으로 열을 버리니까 이 방출되는 열 에너지 덕분에 온도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때의 온도를 뭐라고 하느냐?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즉 어는 동안의 온도이다. 그래서 어는 점이라고 해요. 이때의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의 온도는 녹는 점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의 온도 어는 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어는 점과 녹는 점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같은 물질이라면 이 둘의 온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의 어는 점 0도씨이죠. 그리고 얼음의 녹는 점 0도씨.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면 어는 점과 녹는 점이 같다는 것,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물질이 다 고체로 변했다면 그 고체로 변한 상태에서 계속 냉각시켜 봅시다. 그러면 고체 상태인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온도가 내려가게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 뺏기게 되죠. 그래서 온도가 점점 내려감과 동시에 분자 운동은 어떻게 된다? 점점 더 둔해진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체였던 물질을 냉각을 하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 이유는 뭐다? 냉각하는 동안 아무리 냉각을 해도 상태가 변할 때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 분자 운동이 느려지죠. 그래서 남는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그 방출되는 열에 의해서 온도 하강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데 액화될 때 이때의 온도는 끓는 점, 응고될 때의 온도는 어는 점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과서에 자주 출제되는, 자주 출연하는 그런 실험 한 가지 선생님 소개를 할게요. 로르산을 이용해서 하는 실험인데요. 로르산은 소금같이 생긴 하얀색 그런 결정 고체 물질이에요. 이러한 로르산을 시험관 안에 집어넣습니다. 약 5g 정도 집어넣고요. 60도씨 정도 되는 물에다가 이 로르산을 집어넣고 완전히 녹입니다. 완전히 녹이면 어떠한 상태? 액체 상태가 되죠. 근데 이렇게 녹인 로르산을 여기다 시험관 온도계를 꽂고 찬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넣은 후 1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럼 액체 상태였던 로르산이 고체로 변하게 되겠죠. 이때의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래프 볼까요? 가로축은 냉각 시간이고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봤더니 온도가 내려가다가 일정하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구간이 3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1번, 2번, 3번 구간이라고 한다면 1번 구간에서는 액체 상태의 로르산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구간에서는 왜 온도가 일정하다?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남는 열을 주변으로 버리니까 아무리 냉각해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액체와 고체가 같이 존재하는, 공존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모두 다 고체로 변했다면 다시 냉각을 하면 할수록 온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액체를 냉각하면 상태가 변하는 동안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때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리고 특히 로르산 같은 경우는 이때의 온도가 얼마쯤 되느냐? 43.5 정도 돼요. 43.5. 따라서 로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43.5도라는 이 온도에서 점차 얼기 시작한다. 즉, 이 온도 어는 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르산의 어는 점은 43.5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일정한 구간이 나오는 이유는 상태 변할 때 밖으로 버리는 방출되는 열 에너지 때문에 일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서술형 평가 문제로 굉장히 잘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럼 이렇게 열이 방출되는 것과 관련된 현상 중에서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현상들 각각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질이 상태가 변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을 하게 되면 주변의 입장에서는 이 물질로부터 열을 받게 되죠. 그러면 주변의 입장은 열 에너지가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은 온도가 높아지게 되죠. 따라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따뜻해진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열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되는 상태 변화는 다 따뜻함을 느끼는 경우, 이것이 모두 다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상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볼게요. 첫 번째,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비가 오기 전에는 날씨가 더워진다. 왜 더워질까요? 비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공기 중에 있는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액체 상태인 물방울로 변하면서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커지면 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체가 액체로 변하면서 분자 운동이 느려져요. 그럼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는 이제 필요 없죠. 주변으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때의 상태 변화를 뭐라 한다? 액화라고 하지요. 그래서 액화가 일어날 때 열을 어떻게 한다? 주변으로 버린다. 그럼 이때의 열은 뭐라 하느냐? 액화열. 상태 변화 뒤에 그냥 열자만 붙이면 돼요. 액화열. 이 물질이 주변으로 버린다, 방출한다. 그래서 주변의 온도는 점차 올라간다. 그래서 따뜻해진다. 그렇죠? 두 번째 볼게요. 목욕탕 안에 있는 습기로 후텁지근해진다. 이 습기도 기체 상태였었던 수증기가 벽이나 천장에 달라붙어서 물방울로 변하죠. 액화되면서 가지고 있었던 열을 방출하니까 공기 자체가 후텁지근하게 데펴지는 거죠. 이것도 액화열 방출과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 스팀 난방기. 스팀 난방기는 수증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그러한 장치예요. 라디에이터라고도 하는데 이 수증기,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액화되면서, 그러니까 액체 상태인 물이 되면서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그 열을 가지고 우리가 난방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두 다 액화열을 방출해서 나타나는 그런 열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열을 살펴볼게요. 다음은 액체 상태의 파라핀으로 온찜질을 한다. 파라핀은 초 같은 성분이에요. 근데 액체 상태인 이 파라핀에 손을 집어넣으면 이 주변에 하얀색, 딱딱한 고체, 물질로 이렇게 뒤덮여져요. 마치 장갑을 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데, 즉 액체가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서 분자 운동이 점점점 느려지죠. 그럼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는 필요 없게 돼요. 주변으로 버리게 됩니다. 이때의 상태 변화는 뭐라고 한다? 응고라고 하죠. 응고와 관련된 열을 응고열이라고 하고, 그래서 응고열은 주변으로 방출하는 열입니다. 그래서 응고열이 방출되면 주변의 온도는 점차 올라간다. 그래서 이 액체 파라핀에 손을 집어넣으면 뜨끈뜨끈한 열이 나게 돼요. 이 액체 파라핀이 고체로 변하면서 열을 손에 전달하기 때문이죠. 다음, 액체 손난로. 손난로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흔들어서 쓰는 그 가루 손난로가 있고요. 똑딱이가 들어있는 액체 손난로가 있는데, 그 가루 손난로는 그 속에 철가루가 들어있어서 흔들면 산소랑 결합해서 열이 발생하는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한 그런 손난로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 말고 그 똑딱이 들어있는 투명한 액체 손난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액체 손난로는 굉장히 높은 농도로 그 가루를 녹인 건데, 똑딱이를 딱 누르는 순간 충격을 주게 돼요. 그러면 변합니다. 액체 손난로의 그 액체가 고체로
변하게 돼요. 굳게 돼요. 그럼 이때도 응고열이 방출되죠. 그 방출된 열에 의해서 손을 따끈하게 데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 겨울철 과일 창고에 물이 담긴 통을 둔다. 그럼 이 물은 어떻게 될까요? 물이 얼겠죠. 액체였던 물이 고체 상태인 얼음으로 변하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응고열을 주변에 방출을 합니다. 그럼 겨울철에 과일 창고에 있는 과일들이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냉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요. 다음 이누이트 북극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인들인데 이들이 살고 있는 얼음집을 이글루라고 하죠. 이글루 안에 물을 뿌린다. 그래서 추위를 이긴다. 이 물은 어떻게 되나요? 점차 주변이 추우니까 얼겠죠. 액체 상태였던 물이 고체 상태로 딱딱하게 굳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열, 응고열을 방출합니다. 그 열에 의해서 그 얼음집 안은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응고열 방출을 이용한 그런 자연 현상들 살펴봤고요. 다른 열 볼게요. 이번에는 겨울철에 눈이 내릴 때 날씨가 포근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눈. 구름 속을 보면요. 이 구름 속에는 굉장히 작은 알갱이, 얼음 알갱이인 빙정도 있고요. 작은 물방울도 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증기도 있어요. 수증기. 근데 이 수증기가 이 빙정이 점점점 달라붙어요. 그럼 빙정이 점점점 커지겠죠. 점점점 무거워져요. 이 상태로 그대로 떨어지면 눈이 되는 거고 떨어지다가 녹으면 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만들기 위해선 수증기가 얼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수증기가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고체 상태인 얼음으로 변하는 이러한 상태 변화를 우리가 승화라고 하죠. 승화될 때는 분자 운동이 점점점 느려져요. 엄청나게 느려져요. 그럼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를 모두 다 바깥으로 버리게 됩니다. 이때 열을 승화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승화열도 방출되는 열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만들어질 때에는 이렇게 열이 주변으로 방출되니까 굉장히 춥지 않고 따뜻하게 포근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 승화열 방출과 관련된 현상이라는 것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이 방출되는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열을 흡수하는 현상 그리고 오늘 배운 열을 방출하는 현상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오늘 배운 내용 둘을 합쳐서 가열곡선, 냉각곡선 한꺼번에 다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가열 또는 냉각하는 시간이고 세로축은 물질의 온도예요. 그러면 어떠한 물질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고체 상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고체 상태였던 물질의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니까 여기까지는 가열하는 구간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여기서부터는 온도가 점차 내려가니까 여기서부터는 냉각하는 구간이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던 고체 상태의 물질을 가열합니다. 그러면 열을 받으니까 열을 받은 만큼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온도가 올라가지요. 그러다가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생깁니다. 왜?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변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태 변화를 융해라 하고 융해할 때는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는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져야 되죠. 필요한 열을 주변으로부터 흡수한다. 이때 흡수하는 열을 융해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융해열을 흡수하게 되고요. 액체를 모두 변하게 되면 그때는 주변으로부터 열을 받으면 받을수록 온도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기죠. 왜?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상태 변화를 기화라고 하고요. 기화할 때에도 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는데 이 열을 기화열이라고 하죠. 모두 다 기체로 변했다면 이제 가열해 주는 대로 모두 다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다 이제 냉각을 하죠. 냉각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열을 자꾸 뺐으니까 온도가 점차 내려가게 돼요. 그러다가 또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왜? 기체가 액체로 상태가 변하기 때문이죠.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때는 분자 운동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에너지를 주변으로 버리죠. 이때 열을
액화열이라고 합니다. 액화열이 방출되고요. 모두 다 액체로 변했다면 주변에서 냉각해주는 대로 모두 다 열을 잃어서 온도가 내려가게 되죠. 그러다가 또다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생깁니다. 이때는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응고가 일어나지요. 분자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를 주변으로 버리는데 이러한 열을 우리가 응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고체로 변했다면 다시 냉각해주는 대로 온도는 점차 내려가요. 이렇게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구간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특히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경우는 융해열, 기화열이 있고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는 경우는 액화열, 응고열이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융해되고 응고될 때 이때의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이라고 하고요. 기화되거나 액화될 때 이때의 온도는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끓는 점과 녹는 점 또는 어는 점 이것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의 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만약 물이라면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그리고 0도씨에서 얼고 그리고 얼음은 0도씨에서 녹는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이렇게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흡수하는 열 또는 방출되는 열, 이러한 열을 우리 일상생활 어디에서 이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흡수하는 열 에너지, 이 경우. 주변으로부터 물질이 상태 변할 때 열을 흡수한다면 주변의 온도는 내려가겠죠. 따라서 주변의 온도가 점차 낮아진다. 그래서 시원해진다. 이러한 경우에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물에 적신 수건으로 물병을 감싸면 물병 속에 들어있는 물이 시원해진다. 왜? 액체 상태였었던 물이 증발을 하죠.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변해요. 이러한 상태 변화를 기화라고 하죠. 기화되려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야 되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기화열을 흡수하죠. 이 기화열을 이용해서 물통 속에 들어있는 물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죠. 다음 반대 볼게요. 이번에는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을 주변으로 버리면 주변의 온도는 올라간다.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주위의 온도가 점차 높아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건 결국 따뜻해지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 에스키모인들이 얼음집 안에 물을 뿌린다. 그럼 액체 상태인 이 물은 어떻게 된다? 고체 상태인 얼음으로 변한다. 그럼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에너지를 주변으로 버린다. 이때의 열을 뭐라고 하죠? 응고열이라고 하죠. 이 방출하는 응고열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얼음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이용하는 그런 냉방, 난방 장치들도 이렇게 물질의 상태 변화할 때 나타나는 그 열을 이용하는 건데요. 냉난방 장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에어컨과 원리가 굉장히 비슷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여러분 냉장고 자세히 본 적 있나요? 냉장고 안은 시원한데 냉장고 뒷판은 굉장히 뜨끈뜨끈하죠. 왜냐하면 그 원리를 여기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 부분이 냉장고 안쪽이에요. 음식을 넣어서 보관하는 곳이고요. 이 뒷부분, 여기 응축기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냉장고 뒷판입니다. 그럼 응축기에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 응축기 구불구불한 이 관 있죠? 이 관 속에는 기체 상태의 냉매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기체 상태의 냉매를 고압,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럼 기체는 분자 사이 거리가 먼데 압력을 주면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죠. 점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상태가 변합니다. 뭘로? 바로 액체로 상태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럼 기체였던 물질이 액체로 상태가 변하게 되면 이러한 상태 변화를 우리가 액화라고 하죠. 액화. 액화될 땐 열을 흡수하나요? 방출하나요? 기체가 액체로 변할 땐 분자 운동이 느려지죠. 따라서 가지고 있었던 열 에너지를 밖으로 버리게 됩니다.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액화열이 이렇게 방출이 돼요. 그럼 이 주변에서는 여기서 액화열이 방출되니까 열을 막 마구마구 버리니까 주변은 엄청나게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냉장고 뒷판 그 부분은 뜨끈뜨끈하게 열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두 액체 상태로 변했던 냉매는 어디로 가느냐? 냉장고 안쪽으로 가게 돼요. 이 액체 냉매. 이것이 냉장고 안쪽에 가면 증발기라고 하는 이런 장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또다시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액체였었던 냉매가 이제는 무엇으로 변하느냐? 이름 그대로 증발시킵니다. 그럼 증발되면 기체 상태의 냉매로 변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의 상태 변화, 기화라고 하죠. 기화될 때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야 되니까 주변의 열을 흡수합니다. 특히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다른 음식들로부터 열을 흡수하죠. 그래서 기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냉장고 안은 시원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 안에 음식물을 넣어두면 점차 차가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냉장고의 원리이고요. 에어컨의 원리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쪽 안쪽은 이제 실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쪽은 실외기 있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 난방장치 봅시다. 난방장치. 수증기를 이용한 난방, 스팀 난방장치예요. 여기 보면은 보일러가 있고요. 그리고 보일러와 연결된 이 관이 집 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집 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따뜻하게 유지해야 할 곳. 그럼 보일러 먼저 볼게요. 보일러 안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은 액체 상태지요. 이 액체 상태인 물을 수증기로 바꿔야 돼요. 수증기는 기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수증기는 기체인데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야 되죠. 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죠. 이때 흡수하는 열을 기화열이라고 해요. 그럼 기화열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을까요? 바로 보일러 속에 연료가 들어있어요. 이 연료를 태웁니다. 그 연료를 태우면 여기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이 열 에너지가 바로 물을 끓이는데, 기화하는데 사용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수증기가 만들어졌다면 이 수증기는 관을 따라 이제 방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난방장치 있는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럼 이때 이 수증기는 다시 물로 변합니다. 기체 상태였었던 수증기가 액체 상태였었던 물로 변하면 분자 운동이 느려지죠. 그럼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남는 에너지는 밖으로 버립니다. 이때 버리는 에너지, 열 에너지를 액화열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액화열을 주변에 마구마구 방출하게 돼요. 그 덕분에 방안이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러한 원리로 우리가 겨울철에 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원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물질이 상태의 변화를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열을 방출하면 우리가 따뜻하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예에 대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알아두시고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이해를 했는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도입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비가 오기 전날 날씨가 굉장히 더워진다, 따뜻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열이 방출되는 그런 느낌을 받죠. 그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비가 되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액체 상태인 물로 변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비가 내리겠죠. 이렇게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우리가 액화라고 하지요. 액화될 때는 열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분자 운동이 느려지니까 가지고 있었던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 버려도 되죠. 필요 없게 되죠. 이때 방출하는 열을 액화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액화열을 밖으로 버리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후텁지근하게 달아오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과 관련된 보기를 선택지에서 이제 찾아볼게요. 쭈루룩 읽어볼까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자, 바로 답이 들어오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현상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차가운 컵 표면에서 물방울이 맺힌다. 물방울은 어떻게 생겼나요? 공기 중에 있었던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액체 상태로 변해서
달라붙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러한 상태 변화를 우리가 액화라고 하고요. 액화될 때는 열을 흡수하나요, 방출하나요? 분자 운동이 점점 느려지니까 가지고 있었던 열을 주변으로 버리게 되죠. 액화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경우 봅시다. 겨울철 과일나무에 물을 뿌린다. 그래서 과일나무가 얼지 않도록 냉해를 방지한다. 그럼 물은 어떻게 될까요? 액체 상태였었던 이 물은 얼겠죠. 고체 상태인 얼음으로 변할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상태 변화를 우리가 응고라고 하는데 응고할 때는 열을 흡수한다, 방출한다. 이번에도 분자 운동이 느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열을 주변으로 방출을 한다. 결국 이 둘의 공통점은 가지고 있었던 열을 방출한다는 거죠. 그럼 주변은 이 물질이 방출하는 열에 의해서 따뜻하게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상황을 정리했으니까 아래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네, 우리가 원하는 답 1번에서 바로 나왔네요. 1번 여기다 써둘게요. 다음, 주위의 온도가 내려간다. 이 물질이 기체가 액체로 또는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서 이 물질에서 열이 바깥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주변의 입장에선 열을 이 물질로부터 받는 거죠.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바꿔야 되겠고요. 2번 틀립니다. 그다음 3번,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기체가 액체로 변하고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동안 분자 운동은 점점점 느려지죠. 둔해지죠. 그래서 이 부분 고쳐야 되고요. 3번 틀리고요. 다음 4번. 분자의 배열이 불규칙해진다.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서 불규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칙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리고요. 5번.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진다. 분자 사이의 인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분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분자 사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력이 더 세지죠. 반대로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분자 사이 인력은 약해집니다. 그런데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서 분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점 줄어들죠. 분자 사이 거리가 줄어든다면 분자 사이 인력은 점점점 증가한다로 이 뒷부분을 고쳐야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맞는 답은 1번밖에 없네요. 그럼 그 다음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이제 실험 상황이네요. 실험 상황. 에탄올을 가열하는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시험관 A와 B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를 옳게 짝지은 것은? 그럼 실험 상황 정리하고 바로 답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시험관 A부터 볼게요. A에선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여기에 에탄올이 담겨 있어요. 에탄올의 상태는 액체죠. 이것을 가열합니다. 가열하면 액체 상태였었던 에탄올이 어떻게 될까요? 끓겠죠. 끓어서 기체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어떠한 상태 변화? 기화라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이때 열을 흡수할까요? 방출할까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화열 흡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모두 다 기체가 되어서 이 가지 쪽으로 에탄올이, 기체 상태인 에탄올이 나오게 되면 차가운 물이 담겨 있는 시험관 B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기체 상태였었던 이 에탄올은 이 차가운 물 때문에 열 에너지를 뺏기게 되겠죠. 그럼 상태가 다시 변하게 돼요. 무엇으로? 액체로 변하게 되겠죠. 이때의 상태 변화를 액화라고 하고요. 액화열은 흡수하는 열인가요? 방출되는 열인가요? 분자 운동이 느려지니까 가지고 있었던 열을 주변으로 방출하는 열이죠. 그래서 액화열은 방출되는 열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시험관 A는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고 시험관 B는 액화열 방출이 일어난다. 이 둘을 바르게 짝지은 것을 바로 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그럼 답지 보겠습니다. 기화열 흡수, 액화열 방출.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왔네요.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보기는 모두 틀렸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의 출입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열 에너지 출입은 둘밖에 없어요. 열을 흡수하든지 방출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넷은 뭐 흡수하고 하나는 방출하든지 또는 넷은 방출하고 하나만 흡수하든지 이러한 상황이겠죠.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열 출입을 모두 다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액체 파라핀으로 온찜질을 한다. 그럼 이 액체였었던 파라핀은 고체로 변하게 되겠죠. 이때의 상태 변화를 우리가 응고라고 하고요. 응고열은 방출되는 열인가요? 흡수되는 열인가요? 액체가 고체로 변하면서 분자 운동이 느려지죠. 가지고 있었던 열을 방출하는 열입니다. 액화열, 응고열, 방출. 그다음 두 번째, 액체 손난로가 굳으면서 따뜻해진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응고되는 과정이죠. 응고될 땐 가지고 있었던 열을 주변으로 방출한다. 그래서 주변이 따뜻해진다. 그죠? 세 번째, 목욕탕 안에 습기로 후텁지근하다. 이 습기는 기체 상태였었던 수증기가 액체 상태인 물로 변하면서 일어나는, 만들어지는 건데, 이러한 상태 변화를 우리가 액화라고 하지요. 액화될 땐 열을 흡수하나요? 방출하나요? 분자 운동이 활발한 기체가 액체 상태로 변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열을 필요 없으니까 버리게 되죠. 이번에도 방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따뜻한 후텁지근한 상태가 되고요. 네 번째, 여름철 마당에 물을 뿌리면 물은 어떻게 되죠? 증발되겠죠. 증발되는 상태 변화, 기화가 일어나죠. 이땐 열을 흡수할까요? 방출할까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선 주변의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입장에선 온도가 낮아지니까 시원해진다라고 표현했고요. 마지막, 겨울철, 눈이 내리기 직전은 날씨가 포근하다. 눈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얼음으로 변한다. 즉 승화된다. 승화될 때는 열을 흡수할까요? 방출할까요? 기체 상태였던 물질이 고체 상태로 변하는 거죠. 분자 운동이 느려지니까 승화열은 방출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면 열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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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 방출. 열 출입이 다른 하나는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말은 이 끝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이 문장이 어떻게 기술됐는지를 보면 첫 번째, 온찜질을 한다. 따뜻해진다죠. 두 번째, 따뜻해진다. 세 번째, 후텁지근해진다. 다섯 번째, 포근하다. 다 주변의 온도가 올라간다, 따뜻해진다라는 거예요. 즉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열을 주변으로 버려서 주변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유독 4번만 시원해진다. 즉 주변으로부터 이 물질이 상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해서 주변의 온도가 내려간다. 기술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이거 도대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따뜻한지 시원한지 이 경우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쉽게 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을 쉽게 한 번에 이렇게 후루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질이 상태 변화를 할 때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하면 주위의 온도는 그렇죠, 높아집니다. 그래서 따뜻해지고요. 두 번째, 냉장고와 에어컨 같은 이런 장치를 냉방장치라고 하죠. 이러한 장치는 주변의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 그렇죠, 흡수해서 주변이 시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스팀 난방 장치는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 방출해서 주변으로 열을 방출해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가지고 있었던 열을 주변으로 방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Q&A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선생님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릴게요. 다음 시간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1단원 분자운동과 상태 변화 이 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문제를 풀어오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